132페이지에 7장 유연물이죠. 우리가 이제 그 법규를 하면서 유연물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유연물은 인류부터 육류유연물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요 내용이야. 그죠? 인류유연물은 얘는 산화성 고체유연물, 이류유연물은 가연성 고체유연물, 삼류유연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사류유연물은 인화성 액체, 오류유연물은 자기연소성 물질, 육류유연물은 산화성 액체, 이렇게 해서 6가지 유연물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 요 뭐 짤막짤막한 키워드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자, 일단 인류유연물은 산화성 고체 유연물입니다. 그죠? 다른 말하면 뭐지?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상태는 고체인 걸 이야기합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뭐 단순하게 인류유연물은 가연물이 아닌 거죠. 어떻게 취급하면 돼요? 가연물로부터 멀리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죠. 우리 교재에 인류유연물의 종류가 표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표는 뭐 소방 공부하면서 이 유연물의 종류를 암기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쭉 문제를 보니까 소방 언론 20문제 중에 많이 나올 때는 4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고, 유연물에서 뭐 아니면 2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균 3문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3문제 중에 다 맞추려고 하면 그건 또 매우 어려운 일이고, 한 2문제 정도는 알고, 한 문제는 정확히 알고, 한 문제는 어렴풋이 알고, 한 문제는 찍어주는 걸로, 그 정도 선에서 공부를 한다 하면은 여기 뭐 이 유연물의 종류 정도 되는 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성질. 자, 인류유연물이 오늘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류는 그대로 암기할 수는 없는데, 얘가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분자식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줘야 돼? 산소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자식으로 나오면은 산소가 없으면 인류유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류도 산소 공급원이잖아. 인류와 육류는 분자식으로 봤을 때 산소가 없으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한글로의 이름을 붙이다 보면 산소가 있으면 산자가 꼭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거기 뭐야? 품명 쭉 보는데 산자가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산자 다 있죠. 산소가 있으면 산자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고, 탄소가 있으면 탄자가 꼭 들어가게 돼 있고, 수소가 있으면 숫자가 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거 빼놓고 몇 가지 빼놓고는. 그래서 우리는 인류유연물과 육류유연물은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산자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도 되겠네요 라는 것 정도까지만 보죠. 공통성질이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이게 더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인류유연물의 공통성질은 화합물, 똑같은 말이 물질, 분자, 똑같은 말입니다. 화합물, 물질, 분자 상태에서는 매우 안정합니다 라는 거죠. 안정하다는 얘기는 뭐라 했었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다 쓰면 될까요? NaCl O3라고 하는 아주 이런 유명한 게 인류유연물이에요. 여러분 유연물 자격증 공부하려고 그러면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소방 공부하니까 유연물은 뭐 간단하게 볼게요. 얘가 인류유연물이에요. 인류유연물. 자, 요걸 뭐라고 말해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말하죠. 근데 얘가 분자고, 얘가 물질이고, 얘가 화합물이라고 말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물질이에요? 분자예요? 화합물이에요? 똑같은 거죠. 이 상태에서는 매우 안정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위험성이 없어요. 위험성이 없어요. 화합물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고체 물질이다. 맞죠?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 상태는 뭐예요? 고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까 그죠? 인류 설명하고 있는데 가연물이다. 무조건 틀렸고, 인류 설명하고 있는데 액체다. 무조건 틀렸죠. 인류는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고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있는 고체예요. 분해 시에 산소를 방출하여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어요. 아무리 옆에 가연물이 와서
있어도 여기 산소는 여기에 이미 묶인 몸이기 때문에 결합할 수가 없어요. 얘가 만약에 분해를 냈다. 우리 분해 중에 가장 흔히 많이 쓰는 게 무슨 분해야? 열분해. 에너지를 가해서 분해가 되면 NaCl에다가 2분의 3의 O2가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여기 O2가 있죠. 분해 반응했을 때 얻어지는 이 산소가 산소 공급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류연물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나오겠지만 이 상태로만 유지하면 돼. 위험성이 하나도 없어. 얘가 분해되는 순간 이렇게 되겠죠. 분해되는 순간 옆에 가연물이 있으면 얘가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인류연물은 분해만 하지 않으면 되네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분해 반응하면 산소 방출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분해되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분해는 에너지를 가하면 되니까 그러므로 가열, 충격, 마찰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을 피해줘야 되겠네요. 점화원의 종류 아니야. 점화원의 종류는 에너지를 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에너지를 가한다고 하면 그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이걸 하면 분해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인류연물의 취급 방법이에요. 물질 상태로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분해하면 위험해져요.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분해시키지 않도록만 취급하면 되겠습니다. 설령 분해됐다 하더라도 옆에 가연물만 없으면 되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 넓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 이제 한번 볼게요. 공통성질 1번 대부분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로서 비중이 1보다 큽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체 유연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조금 이따 보면. 이류도 고체잖아요. 그죠? 근데 고체가 주먹만한 고체는 하나도 없어. 반응을 잘하려면 큰 게 아니라 작아야 반응을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고체인데 주먹만한 고체가 아니라 분말 또는 결정이라는 거지. 분말이 뭐야? 밀가루 같은 거. 결정이 뭐예요? 설탕가루 같은 거. 좀 더 큰 게 결정이죠. 그래서 설탕가루만 하거나 분말이거나 그거를 고체라고 한다. 비중 1보다 크다. 자, 이 비중은 무슨 비중이에요? 뭐랑 비교한 거죠? 물과 비교한 거예요? 아니면 공기랑 비교한 거예요? 고체잖아, 고체. 지금 고체니까 물과 비교한 거죠? 인류부터 육류유연물까지 중에서 고체. 자, 말씀드렸죠? 유연물은 기체는 없다 해서 기체. 유연물은 액체 아니면 고체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인류부터 육류까지 그냥 비중 그러면 전부 다 뭐랑 비교한 거야? 물과 비교한 거죠. 그냥 비중. 그런데 고체. 여기는 뭐 물질이니까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액체죠. 모든 유연물은 물보다 무거워요. 뭐만 빼고? 사료만 빼고. 사료가 뭐라 했었죠? 기름. 기름은 가벼운 거 아시잖아. 그래서 사료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말해야 돼? 비중 1보다 커요. 물보다 무거워요 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물에 잘 녹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불연성이죠. 불이 안 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산화제다. 강산화제. 자, 산화성이랑 똑같은 말이 산화제입니다. 그런데 위험물 정도 되려면 뭐 해야 되겠어? 강한 산화제가 되겠죠? 자, 산소 공급원이 산화제라면 가연물은 환원제라고 말해야지. 반대 개념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류위험물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해, 나중에? 가연물이니까. 그냥 환원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위험물 정도 되면 강한 환원제야 되겠네요. 반응성이 강한 환원제, 강한 산화제. 그 정도 돼야 위험물이 되겠죠. 그죠? 얘는 강한 산화제입니다. 반응성이 풍부하여 열, 타격, 마찰 또는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 접촉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지금 분해하여 뭘 나온다? 산소 발생한다. 이거 말고도 위험물 인류가 되게 많을 거야. 모든 건 이 상태에선 위험성이 없다. 분해 반응하면 산소 방출한다. 그래서 산화 반응시킨다. 이런 이야기죠.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분해만 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장 및 취급 방법입니다.
뭐 뻔한 이야기야. 주관식 아니니까 웬만하면 다 맞아요. 근데 대부분 조회성을 가지므로, 자, 조회성이 뭐예요? 우리 물에 녹는 건 수용성이라고 하죠. 조회성은 뭐냐면 공기 중에 습기에 녹는 거를 조회성이라고 그래. 물에 녹는 거랑은 다르지. 예. 그러니까 공기 중에 습기에 의해서 녹는 성질을 조회성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조회성을 가지기 때문에 습기 등에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밀폐 용기에 저장해 줘야 돼. 그래서 모든 유연물은 밀폐 용기에 저장하는 게 항상 똑같습니다. 그죠? 예, 밀폐시키면 공기 차단도 될 것이고, 그런데 얘는 특히 뭐야, 또 이제 조회성 때문에 고체보다 액체가 반응을 잘한다고 했죠. 그래서 고체였는데 공기 중에 놔두는 순간 습기 때문에 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습기도 조심해야 된다. 뭐 큰 위험성은 없지만 녹으면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통풍이 잘 되는 차가운 곳 저장해야 된다. 모든 유연물 통풍이 잘 되고 차가운 곳입니다. 모든 유연물 밀폐 용기 통풍 잘 되는 것 차가운 곳이 다 인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연물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원이나 산화되기 쉬운 물질 및 화재 위험성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 해줘야 된다. 뻔한 이야기지. 그 다음에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고 뻔한 이야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용기 취급 등 파손에 의해서 유연물이 누설에 주의한다. 뻔한 이야기죠. 뻔한 이야기 아닌 게 뭐가 있어? 뻔한 이야기 아닌 건 얘밖에 없네. 조회성이 있다. 나머지는 유연물이라면 다 뻔한 이야기다. 그죠? 네. 소화 방법. 원래는 얘는 물을 만나도 위험성은 없어요. 그래서 대량의 물을 주수하는 냉각 소화를 하는 거죠. 자, 원래는요, 우리가 소화 방법은 뭐를 기준으로 소화 방법을 택하는 거지? 가연물이 뭐냐? 원래는 가연물이 뭔지를 보고 소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가연물이 나왔으면 그것이 뭔지를 보고 물을 쓸 거냐, 가스 쓸 거냐 알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인류위험물에 화재 발생했다. 이러면 원래는 인류위험물이 아니라 뭔가 가연물이 있겠죠. 근데 내 시험지만 봐가지고는 모르잖아, 뭔지. 그러면 인류위험물 기준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인류위험물은 물을 뿌려가지고 온도를 낮춰줘야 돼. 왜? 온도가 높으면 분해 반응하니까. 온도를 낮춰주면 되겠는데 물과 만나서 위험하면 물 쓰면 안 되겠지만 위험성은 없어, 물과 만나도. 그래서 냉각소화 하는데 보통 우리가 냉각소화 그러면 가연물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얼마로 온도를 떨어뜨려 주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가연물이라면 인화점 이하로 떨어뜨려 주잖아. 여기 인화점이라는 게 없죠. 가연물이 아니니까 뭐가 있어? 분해 온도라는 게 분해 온도. 어떤 가연물의 분해 온도가 200도씨예요. 그러면 200도씨보다 높으면 분해가 되지만 낮으면 분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물을 뿌려가지고, 이유는 뭐냐? 분해하지 않도록 하려고. 분해 온도 이하를 유지하려고 물을 뿌리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꼭 하나씩이 새 나가요. 단, 무기화산화물은 급격히 발열 반응하기 때문에 물을 쓰면 안 되고 탄산수소, 염류, 분말소화약제, 건조사 등으로 피복합니다. 자, 일반적인 이야기는 물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화산화물이 뭐야? 합성어죠? 자, 산화물이 뭐야? 산화물.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 다 산화물이야. 아까 뭐 했지? 할로겐적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할로겐 화합물이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소방한 사람이니까 할로겐 화합물을 어디에 써? 소화약제로 쓰니까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할론 소화약제라고 했던 것처럼 할로겐적 원소 가지고 있는 게 한두 가지야?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죠. 마찬가지로 산소를 가지고 있는 게 산화물이야. 얘도 얘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뭐라고 하면은 돼? 산소 가지고 있잖아. 산화물이에요. 그 다음에 염소 가지고 있잖아. 할로겐 화합물이네요. 다 맞는 이야기야.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 산화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과하게 가지고 있죠. 과산화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H2O도 우리가 얘를 물이지만, 수증기지만 산화물이죠. 근데 원래는 얘네들이 반응할 때는
2대 1로 반응해야 딱 맞는 거야. 어? 많다는 게 많다는 게 어떤 기준보다 많다는 거죠. 가장 안정적일 때는 2대 1로 반응이 안정적인데 얘가 이런 애가 있어. 얘는 뭐죠? 2대 1이 안정적인데 2대 2가 된 거잖아. 뭐가 많은 거지? 산소가 많은 거지. 얘가 바로 뭐죠? 과산화물이지. 예, 정확한 이름은 과산화수소라고 말하긴 하는데 과산화물의 일종이 표준보다 많다는 거죠. 얘는 과산화물이에요. 근데 많으면 어때? 많으면 여러분들 밥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막 불안정하죠. 얘도 마찬가지야. 많으면 많다고 하면 여기다 똑 때리면 어떻게 돼? 뭐가 똑 떨어져 나와. 그래서 과산화물은 불안정한 물질인데 앞에 또 무기는 또 뭐야? 지구상에 있는 물질을 크게 보면 유기물과 무기물으로 구분한다. 무기는 뭐였죠? 금속이었나요? 비금속이었나요? 금속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무기과산화물은 금속과산화물이야. 금속과 산소가 만났는데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그냥 편하게 보세요. 원래는 Na2O 야. 얘가 원래 지금 뭡니까? 나트륨이 지금 금속이잖아요. 맞죠? 얘 이름을 정확히 말하면 산화나트륨인데 모르면 그냥 뭐라고 말해야 돼? 금속산화물이라고 말하면 돼. 금속산화물. 금속과 산소가 만났네요. 그런데 얘가 O2가 됐어. 그럼 뭐야 얘는? 산화나트륨이 아니라 과산화나트륨이 되는 거죠. 원래는 2대 1이 돼야 제대로 반응한 거거든. 2대 2가 되는 거죠. 얘도 그러니까 금속하고 산소가 만났는데 비율적으로 산소가 많다. 무기과산화물이죠. 여기서는 그냥 뭐만 보면 돼? 금속이잖아, 금속. 금속에 금자만 나와도 뭐 쓰면 안 돼? 물 쓰면 안 되고 가스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으면 여기는 물을 쓰지만 무기과산화물에 무기란 말 들으면 얘는 금속이네요. 물 쓰면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야? 얘가 바로 금소과제용 분말소화 약제예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건조사 사용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끝났네, 뭐. 그죠? 인류유연물이 뭐라고? 산화성 고체유연물이에요. 그죠? 모든 인류유연물은 액체라면 무조건 틀린 거죠. 가연물도 무조건 틀린 이야기죠. 그죠? 분해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화재 발생하면 분해하지 않도록 물을 뿌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무기화산화물은 물을 못 쓰겠으니까 그냥 피복하세요.